금한 돈에 90만 원입니다. 다들 오늘 아침 금 시세 확인하고 뒷목 잡지 않으셨나요? 지금 금값이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내 통장 잔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요즘 금값이 그야말로 역대급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도 코로나도 뚫지 못했던 벽을 지금 금값이 시원하게 뚫어버렸거든요. 저 또한 서랍 속에 넣어둔 돌반지, 예전에 산 목걸이를 꺼내보면서 이걸 팔아야 하나, 더 들고 있어야 하나 행복한 고민에 빠지곤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화이트 골드, 백금, 로즈 골드 이 세 가지 차이 정확히 아시나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냥 예쁘니까 사고 비싸니까 좋겠지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취향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 고르면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하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팔려고 해도 제 값을 못 받습니다. 한자로 흰 베개에 금, 금자니까 화이트 골드가 곧 백금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둘은 이름만 비슷할 뿐 사실 이 둘은 족보부터 성분까지 완전히 다른 남남이거든요. 심지어 지금처럼 금값이 폭발하는 시대에는 이 차이를 모르면 나중에 제품을 관리하거나 대팔 때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영상 끝나고 나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선택이 현명한지 저절로 보이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안목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화이트 골드와 백금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둘 다 하얗고 둘 다 반짝이고 둘 다 비싸죠. 그런데 이 둘을 같은 금속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족보부터 다릅니다. 완전히요. 화이트 골드는 금입니다. 순금에 니켈, 팔라듐 같은 금속을 섞어서 하얗게 만든 합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금에 뭘 섞어도 노란 기운이 끝까지 안 빠져요. 그래서 겉에 로듐이라는 금속을 얇게 코팅해서 억지로 하얗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매장에서 보는 그 새하얀 광택 사실 금 색깔이 아니에요. 로듐 도금 색깔입니다. 속은 노란 금, 겉만 하얀 코팅. 이게 화이트 골드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도금이 달아요. 노란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화이트 골드 반지가 노랗게 변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 상황입니다. 속았다는 느낌 드시죠? 속은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구조입니다. 1, 2년에 한 번씩 재도금을 해줘야 그 신색이 유지됩니다. 반면 백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소기후 78번 플래티넘. 금과는 아무 관계없는 독립된 순수 금속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하얀 은발입니다. 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겉과 속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색이거든요. 공기 중에서 산화도 안 됩니다. 변색도 없고요. 할머니 백금 반지를 손녀가 물려받아도 그 빛 그대로인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금값이 한 돈에 90만 원입니다. 역대 최고가예요. 이 시국에 화이트 골드와 백금의 차이는 단순히 관리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입니다. 화이트 골드는 금 합금이니까 금 시세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18K 화이트 골드면 18K 금 시세, 14K 화이트 골드면 14K 금 시세가 그대로 적용돼요. 금값 오르면 같이 오릅니다. 지금 이 순간 화이트 골드 가치도 같이 치솟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 백금은 백금만의 시장을 따로 따라갑니다. 금값이 아무리 폭등해도 백금은 별개로 움직여요. 내 손가락의 반지가 화이트 골드냐 백금이냐 지금 이 순간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반지 뒤집어 보세요.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각인이 반지의 신분증이에요. PT950이라고 쓰여 있으면 백금입니다. 플래티넘 95%라는 뜻이에요. PT900이면 플래티넘 90%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순도가 높습니다. 반면 18KWG, 14KWG라고 쓰여 있으면 화이트 골드입니다. 18K는 금이 75%, 14K는 금이 58%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WG는 화이트 골드의 약자고요. 이 각인 하나로 내 반지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매장에서 구매할 때도 나중에 대팔 때도 이 각인이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서랍 속 반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백금이 귀하게 대접받은 건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정말 찰나에 불과합니다.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백금은 금과 은 사이에 낀 아주 성가신 불순물 취급을 받았거든요. 16세기 무렵 황금의 땅 에도라도를 찾아 남미로 떠났던 스페인 정복자들 이야기입니다. 콜롬비아 강가에서 금을 캐다 보면 자꾸 은처럼 생긴 묘한 금속 덩어리가 섞여 나왔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이걸 보고 혀를 차며 다시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금을 오염시키는 나쁜 은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플래티넘이라는 그 멋진 이름조차 사실은 지독한 악플에서 시작된 겁니다. 스페인어로 은을 뜻하는 플라타에
작고 하찮다는 뜻의 이나를 붙여서 플라티나. 우리말로 치면 저질은, 가짜은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지금 플래티넘이 게임 최고 등급, 멤버십 최고 등급에 쓰이는 걸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따로 없죠. 당시 사람들이 백금을 이토록 무시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도무지 녹지를 않았거든요. 은은 961도면 녹고 금은 1064도면 액체가 됩니다. 근데 백금은요? 무려 1768도입니다. 장자불을 떼던 그 시절, 기술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악마의 금속이었던 거예요. 1557년 이탈리아의 한 학자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백금 이 녀석은 그 어떤 불길로도 정복할 수 없다고요. 지금 읽어도 절망감이 느껴지는 문장이죠. 반전 드라마가 시작된 건 18세기 과학의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1750년대에 들어서야 과학자들이 백금이 금보다 훨씬 단단하고 그 어떤 산성 물질에도 부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순식간에 귀족들의 장신구 소재로 뜨기 시작했어요. 19세기 중반 러시아 제국은 아예 백금으로 화폐를 찍어냈고 보석 세공의 거장 루이 까르티에가 백금의 강도를 이용해 다이아몬드를 얇고 견고하게 고정하는 세팅법을 선보이면서 백금은 비로소 왕의 금속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화이트 골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각국 정부가 백금을 전제물자로 전량 징발해버렸어요. 무기와 장비 제조에 백금이 필요했거든요. 보석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백금 없이 하얀 반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화이트 골드입니다. 금에 니켈이나 팔라듐을 섞어서 백금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말하자면 화이트 골드는 백금의 대체제로 탄생한 겁니다. 이래서 화이트 골드가 백금이랑 헷갈리는 거였구나 싶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생깁니다. 금보다 희귀하고 녹이기도 힘들고 변하지도 않는 백금이 왜 지금은 금보다 저렴할까요? 2015년 전까지만 해도 백금은 금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백금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 같은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디젤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백금 가격도 같이 흔들린 겁니다. 반면 금은 경제가 불안할수록 가치가 치솟는 안전자산의 끝판왕 아닙니까? 결국 산업용 금속인 백금은 경기가 나빠지면 힘을 못 쓰지만 자산가치의 상징인 금은 위기 때마다 그 진가를 발휘하며 지금의 압도적인 가격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뻐서 고르는 반지 하나에 전 세계 경제사와 과학기술의 정수가 담겨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이제부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금이 나을까요? 화이트 골드가 나을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은 딱 하나가 아니에요.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먼저 예물 반지 이야기부터 해보죠. 사실 많은 분들이 결혼 반지로 백금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싸서가 아닙니다. 백금에 지독할 정도로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이에요. 백금은 긁혀도 금속이 깎여나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살짝 밀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을 껴도 중량이 거의 줄어들지 않고 그 묵직한 가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징표로 백금을 고르는 건 어쩌면 아주 치밀하고 과학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피부 예민하신 분이라면 더더욱 백금이 답입니다. 화이트 골드에 섞인 니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니켈 알레르기는 금속 알레르기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반면 화이트 골드는 어떨까요? 12년마다 재도금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금값이 한돈에 90만 원을 찍는 시장에서는 화이트 골드가 의외로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화이트 골드는 그 안에 든 순금 함량이 명확해서 금값이 오르는 만큼 내 자산 가치도 실시간으로 반영되거든요. 반면 백금은 살 때 가공비가 비싸고 대팔 때 제값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백금이 귀족이었다면 지금은 실속 있는 화이트 골드가 재테크 관점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로즈 골드입니다. 요즘 특히 인기 있는 소재인데요. 로즈 골드도 금입니다. 화이트 골드처럼 순금에 다른 금속을 섞은 합금이에요. 근데 이번엔 구리를 섞습니다. 구리 특유의 붉은 빛이 금과 섞이면서 그 독특한 분홍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리는 금속 중에서 꽤 저렴한 편이거든요. 원재료만 놓고 보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저렴한 금속이 섞인 게 로즈 골드인 셈이에요. 그런데도 디자인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폰 로즈 골드 색상이 나왔을 때 얼마나 난리였는지 기억하시죠? 그 인기가 주얼리 시장에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의외죠? 결국 백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원하는 분께, 화이트 골드는 지금 이 시대의 금값 상승을 내 자산에 그대로 담고 싶은 분께, 로즈 골드는 트렌디한 감각을 원하는 분께 어울립니다. 어떤 선택이든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적어도 모르고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결국 오늘 공부한 내용을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백금은 뼛속까지 하얀 순수주의자, 화이트 골드는 화려한 코트를 입은 실용주의자.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길을 걷다 주얼리 샵을 볼 때마다 달라질 거예요. 단순히 예쁘다는 감상을 넘어서 저 반지는 지금 금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하는 아주 세련된 호기심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많은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법이니까요. 단지 뒤집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더 반짝이는 안목을 갖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반지를 하나 고른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백금과 실속 있는 화이트 골드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흥미로운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그만 돈보다 더 큰 힘이 된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